경제 이야기 따라잡기 21. 환율과 환율 변동의 경제적 영향.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경제 이야기 따라잡기의 21번째 시간입니다. 학습에 들어가기 전 여러분이 경제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네, 잘 맞췄어요. 그럼 이번 시간에 어떤 내용을 학습하게 될지 함께 살펴볼까요? 이번 시간엔 환율과 환율의 변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외국으로부터 재화나 서비스를 수입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려면 국내 원화를 상대국의 수출업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돈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처럼 자국의 화폐를 외국의 화폐와 교환해야 할 때 환율이 필요하게 됩니다. 환율이란 서로 다른 나라 돈 사이의 교환 비율을 말합니다. 그런데 환율은 해당 국가가 어떠한 형태의 환율 제도를 운영하는가에 따라서 크게 영향을 받게 되는데, 환율 제도는 크게 각국 돈의 교환 비율이 일정하게 정해진 고정 환율 제도와 외환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환율이 결정되는 변동 환율 제도로 나눕니다. 근본이 제도 하에선 물론이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세계 각국은 고정 환율 제도를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 이후 대부분의 국가는 환율 제도를 변동 환율 제도로 변경했습니다. 그럼 환율 제도의 변화를 살펴보세요. 고정 환율 제도의 장점으론 환율의 안정으로 인한 국제 거래의 활성화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정 환율 제도하에서 각국은 자국의 사정에 알맞은 통화 정책을 시행하는 데 커다란 제약에 직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통화 정책에 따라 통화량이 변하면 환율도 함께 변하게 되므로 고정 환율 제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변동 환율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통화 정책을 통해 환율 안정 이외에 물가 안정이나 고용 안정 등의 목표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변동 환율 제도의 단점으론 환율의 단기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국제 거래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환율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아볼까요? 고정 환율 제도에선 환율이 정책 당국에 의해 결정되므로 여기에선 변동 환율 제도하에서 환율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은 외국의 돈, 즉 외환이라는 상품의 가격입니다. 따라서 환율도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외환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결정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 상품을 수입하는 경우 외환에 대한 수요가 발생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 자산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외환의 수요가 발생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외국에 우리 상품을 수출하는 경우와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의 자산을 구입하는 경우엔 외환이 공급됩니다. 앞에서 공부한 수요 공급의 기본 원리와 마찬가지로 외환 시장에서 외환의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외환의 가격인 환율은 상승하며 외환의 초과 공급이 발생하는 경우엔 환율이 하락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수입품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면 외환에 대한 수요가 커지므로 그 결과 환율이 상승해서 국내 통화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외국환의 가격인 환율의 상승과 환율의 하락은 역으로 생각해보면 각각 자국 화폐의 가격 하락과 자국 화폐의 가격 상승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자국 화폐의 가격 하락과 자국 화폐의 가격 상승을 나타낼 때 각각 평가 절하와 평가 절상이라고 표현되는데, 이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세요.
그런데 환율은 수출입 이외에도 국내외 투자자들이 국내 자산과 외국 자산 중 어느 것을 더 보유하는가에 따라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국가 간의 자본 이동이 예전에 비해 더욱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와 같은 투자자의 자산 선택에 의한 환율 변동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산 선택에 의한 환율 변동의 경우 국산품의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들이 국내 통화를 절상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내 자산의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들도 국내 통화를 절상시킵니다. 환율이 오르는 경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볼까요? 우선 긍정적 영향으론 경상수지 개선, 일자리 창출 등이 있습니다.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에 있어 우리나라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집니다. 환율이 1달러당 1,200원일 때 채산이 맞아 어느 재화를 생산하여 수출하는 국내 기업의 입장에서 환율이 1달러당 1,300원이 되면 순이익이 전보다 더 많아지게 됩니다. 이 재화를 이젠 외국 사람들에게 더 싼 가격으로 팔 수 있어 수출 물량이 크게 늘어나 수출액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환율이 상승함에 따라 수입 제품의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수입은 감소합니다. 따라서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은 늘고 수입은 감소하여 경상수지가 개선됩니다. 또한 수출업체의 채산성이 좋아지므로 수출 기업과 관련된 업체는 투자를 늘리고 이에 따라 일자리도 같이 증가합니다. 한편 환율이 상승하는 경우 부정적 영향으론 물가 상승, 외채 부담 증가 등이 있습니다. 환율이 상승하면 원화로 환산한 원자재 값이 오르고 또한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많은 수입 제품의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이는 결국 국내 물가 수준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기업이나 정부가 해외로부터 빌린 해외 채무의 실질적인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환율이 하락하는 경우엔 환율이 상승할 때 나타나는 경제적 영향과 반대의 영향이 나타납니다. 환율이 하락할 경우에 긍정적 영향은 물가 수준의 안정, 외채 부담 감소 등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 부정적 영향은 경상수지 악화, 일자리 감소 등이 있습니다. 브레튼 우주 체제가 붕괴되고 1976년 킹스턴 체제 아래에서 변동 환율 제도가 도입된 이후 세계 여러 나라에선 환율의 급격한 변동으로 외환 시장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는 등 문제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환율의 급격한 변동은 자본 이득을 얻는 데만 목적을 둔 외환 투기가 늘어나면서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투기를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가치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화폐는 팔고 가치가 올라가리라 예상되는 화폐를 사들이는 전략을 씁니다. 투기자들의 이러한 행동으로 환율은 실제로 그들의 예측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들의 예상이 군중 심리와 같은 비합리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되어 많은 투기자들이 군집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 외환 시장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질 뿐만 아니라 외환 위기가 초래되기도 합니다. 1990년대 이후에 발생한 외환 위기의 예로는 1992년 유럽 통화제도의 위기와 1994년 멕시코 페소화의 평가 절하, 그리고 1997년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및 한국에서의 통화가치 하락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1997년 외환 위기에 봉착한 아시아 국가 중 인도네시아, 태국, 그리고 한국은 결국 부족한 외환을 확보하기 위해 IMF에 구제 금융을 신청하기에 이르렀으며 외환 위기로 대외 신용도의 급격한 하락과 극심한 경기 침체를 겪었습니다. 외환 위기를 겪은 후 모든 국민의 관심 사항 중에 하나가 된 것이 바로 외환 보유액 수준입니다. 외환 보유액은 정부나 한국은행이 경상수지 흑자 등으로 늘어난 시중에 외환을 매입하면서 늘어납니다. 이렇게 축적된 외환 보유액은 외환 시장의 충격에 대하여 안전판 역할을 수행합니다. 예컨대 외환 시장에서 외환에 대한 투기 등으로 인해 외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여 환율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을 때 충분한 외환 보유액을 가지고 있다면
외환 시장에 이를 공급함으로써 이러한 급등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여 경제에 미치는 혼란을 막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나라의 외환 보유액이 넉넉한 경우 그 나라는 외환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신인도가 높아집니다. 농구 게임. 여러분이 공부한 것을 확인해 볼까요? 지금부터 문제를 하나씩 풀어보세요. 맞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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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